전 세계 100개 기관이 타격을 입었다. 어떻게? MS 쉐어포인트에 제로데이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쉐어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뭔가 카페 만드는 것 같고 웹사이트 만드는 것 같죠? 카페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고품질의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처럼. 자, 그럼 이런 걸 왜 만드냐? 내부 중요한 문건들을 공유하고 일을 같이 하는 협업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부망에서 직원들 전용 사이트 있죠. 시스템 거창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망 직원들 전용 사이트들을 보통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은 보통 많이 보실 사이트들이 이런 사이트들일 거예요. 인트라넷 사이트들. 요런 것들이 이제 요 쉐어포인트였는데요. 요 쉐어포인트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V2025-53770, 두 번째가 53771. 자, 요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로 등록이 된 겁니다. 770, 771. 자, 그럼 요 두 가지 취약점이 뭔데 그렇게 난리냐 지금. 자,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베이스 스코어 점수가 9.8 크리티컬입니다. 보통 블랙 라벨이면 고급 상품들에 보통 이 블랙 띠지를 붙여줘요. 그쵸? 그만큼 최상급 취약점이라는 겁니다. 뭔데 그렇게 크리티컬이냐? 우리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빼고요. 권한이 없는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권한이 없는 공격자라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로그인 없이, 자, 코드를 실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니컴 네컴.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취약점을 볼 때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뭘 한다, 권한이 없는 공격자가 뭘 한다, 이런 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 없이 해커가 그 시스템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말만 들어도 왜 블랙 라벨이 붙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같이 발견된 요 취약점은 그럼 무엇이냐? 요거는 패스트트래버저라고 웹 해킹에서 자주 사용되던 취약점인데, 얘가 이 취약점이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웹쉘을 올리고 그 웹쉘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웹쉘은 무엇이냐면 백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웹쉘을 심어두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이유를 알겠죠? 이 MS에서 만든 쉐어포인트로 만든 웹서버는 그냥 니컴네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취약점을 자세히 보면요, 온프레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서버라고 되어 있죠. 온프레미스가 무엇이냐? 내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 해가지고 쉐어포인트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온프레미스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쉐어포인트를 설치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한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만약에 나는 쉐어포인트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걸 수도 있어요. 자, 로컬로 돌리면, 온프레미스로 돌리면 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대기업, 큰 조직들이 보통 온프레미스로 돌리죠. 진짜 이 보안이 중요한 곳들은 클라우드가 털릴 걸 감안을 하고 나서 내 컴퓨터, 내 서버에다가 따로 돌려요. 기밀 정보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프레미스의 환경들, 이 여기에 있는 쉐어포인트가 털렸다는 건 생각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 있는 기관들 있죠. 정부 기관들이 주요 타겟이었다.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한번 취약점을 찾아볼까 하고 찾은 취약점이 아닙니다. 7월 18일 날 iSecurity라는 곳에서 갑자기 엄청난 대규모 해킹을 발견한 거예요. 뭐야, 지금 이거 이상한 페이로드들 뭐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요 취약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해커가 공격 중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공격 중인 기법이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공식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인터넷 연결 끊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곳은 미국 그리고 독일 정부기관 100곳 이상이 지금 여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킹 당한 곳이 100곳이에요. 그러니까 확인된 게 100곳. 자, 그럼 문제는 뭐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죠. 이 쇼단을 이용해서 이 쉐어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론 8,000개 대부분은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회사, 민감 정보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이고요. 현재까지는 100곳이지만 내일이 되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면은 제가 이 주제를 다시 다뤄야 될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이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누가 했을까? 자, 이제 슬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누구 짓일까? 일단 이걸 생각해 보려면 누가 당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미국 정부기관, 유럽. 아, 이렇게만 하니까 자, 이분들이 당했다는 걸 보면 아, 이거 중국 아니냐? 러시아, 중국, 북한. 보통 요 세 곳 중에 하나죠. 이 주사위 굴리면 대개는 맞아. 제가 뭐 특정 국가를 이제 뭐라고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아닌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중국 니네가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코멘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해서 이제 확신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혹시 니네 짓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싶진 않거든. 아, 너네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오늘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요 중국과 이야기를 하면 요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최근에 좀 심란한 이슈가 있었어요. 휴먼 시큐리티라는 정보보안 회사가 충격적인 보안 발표를 냈습니다. 배드박스입니다. 2023년에 배드박스라는 걸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 이 배드박스는 무엇이냐면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돌아가는 악성 코드냐? 안드로이드 플랫폼, 가전기기, 전자기기에서 실행되는 백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도어가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냐면 가장 이제 골 때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퍼지고 있느냐? 프리 인스톨, 사전 설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 배드박스라는 백도어가 심어진 채로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가가지고 저가형 가정용 TV 셋톱박스 이런 거 있죠. 싼 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가전기기들을 샀어. 총 8가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 8개를 분석해본 결과 몇 개가 백도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8개를 분석해봤어. 여기에 백도어는요, 모든 모델에 백도어가 있었다. 그 연구원들이 백도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싼 거 순서대로 8개를 샀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8개를 사가지고 분석해봤더니 모든 모델에 백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 방금 개봉해가지고 실행하자마자 어떤 동작이 일어나느냐, 부팅을 하자마자 악성 코드가 프로세스 메모리에 즉시 주입이 되고 추가 지침을 위해서 C2 서버에 연결되는 동작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8개 말고 더 사보자.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입수한 기기에 몇 %가 백도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80%가 배드박스에 감염된 채 팔리고 있었던 거야. 사실 이 정도면 백도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프론트 도어가 설치된 채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이미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열려져 있는 채로 나오는 거다. 80%입니다.
야, 200개가 넘는 다양한 모델에서 이 배드박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존재한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이 백도어는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가짜 광고가 주로 많이 있었대요. 가짜 광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원격 코드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했다. 자, 그러면 이게 2023년 자료니까 지금은 좀 줄었겠지, 그쵸? 반성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저가 제품들이 지금 이렇게 한번 찔렸는데 반성했겠죠? 최근 근황입니다. 배드박스 2.0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023년에 발견돼서 야, 니네 지금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미안, 조금 더 신경을 쓸게 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조금 더 신경 쓰게 개발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더라. 222개 국가 및 지역에 100만 대 이상이 지금 이미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아니 공장 출시에 이게 탑재가 돼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거나 뭘 설치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체 탑재입니다. 장치에 사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백도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더라.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디 거냐? 제가 이게 혹시나 논란이 될까봐 좀 저도 진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제품 제가 이제 특정 국가 제품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특정 국가 제품에서 나왔다는 이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저 악성 코드 분석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걸 사시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하신 다음에 요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이 공부 자료도 다 올라와 있어요. 휴먼 시큐리티라는 이제 블로그 가시면은 기술 분석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실습 자료야. 악성 코드 실습 자료입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공부하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렇대요.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 장치는 피하십시오. 중저가를 사지 말라, 뭐 그런 건데요. 어떤 거 사면 안 돼요? 일단 확인된 건 이거거든요. 이거 다 기억하기가 힘들다 싶으면은요, 특정 국가 제품을 걸으면 웬만하면은 거르게 돼요. 웬만하면은 백도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제품에는 백도어가 없냐, 확신할 수 있냐, 목숨 걸 수 있냐 라고 말하면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거는 걸렸잖아, 그쵸? 이거는 드러났잖아. 이거는 조심해야죠, 그쵸? 우리는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보완을 하다 보면 이 특정 국가가 굉장히 조금 극악무도하긴 합니다. 너무 대놓고 활동을 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혹시나 가전기기나 이런 거 살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이신 분들도 계세요. 가끔 야, 나 내 개인정보 이미 다크웹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고. 야,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이 중국은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죠. 무슨 노력이냐면 백도어를 심으려는 노력이라도 하잖아. 그런데 영국은 배워야 돼. 애플에다가 백도어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ADP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애플 클라우드의 암호화 기능이 있거든요. 고급 데이터 보호 서비스인데 이걸 하니까 영국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이 클라우드를 뒤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플에다가 정정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야, 백도어를 심어줄 수 없겠니? 솔직히 이 정도면 백도어가 아니라 프론트도어라고 해야겠죠? 그쵸? 테러 및 아동 성범죄를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줘 라고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이건 좀 아니다, 그쵸?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씁쓸하긴 해. 사실 중국이건 영국이건 미국이건 사실 모두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못 살걸요? 솔직히 중국은 지금 걸리고 있는 거고 안 걸리는 곳도 있긴 하겠죠. 요 주제는 제가 다음에 다른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